저는 20대 후반의 여성 불자입니다.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었지만 3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그만두고 지금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거의 1년째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얼마 전 친구와 길에서 재미로 사주관상을 봤는데 코와 인중 부분을 지적하면서 취업하고 성공하려면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재미로 본 것이기에 그냥 넘길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는 아무래도 실력보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주변에도 성형수술한 친구들도 많고. 생긴 대로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요즘엔 진심 고민하게 됩니다. 스님, 불자로서 성형수술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요즘 제 고민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네, 세상의 모든 고민. 오늘은 20대 후반 여성 불자님께서 올려주신 이 외모에 대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취업 성형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스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쪽, 준비하는 쪽 친구들은 얼마든지 뭐 고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 직장인 분들까지도 이렇게 취업 성형을 고민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팽배해진 게 아닌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스님. 긁어서 부스름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이분이 평상시에 얼굴에 대해서 그게 걱정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혹여 그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라도 한번 보내볼까 하고 시작했던 부분이 그 누군가의 한마디가 안 들은 것만 못한 부분이 고민을 하나 더 얹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우리 살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지르다 보면은 여기 병이 생기잖아요. 네. 그냥 두면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장르로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상보다 더 좋은 게 심상이잖아요. 네. 마음 잘 쓰면 얼굴도 변해요. 그래서 생긴 대로 놀아요. 마음을 이쁘게 쓰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관상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복 없는 아이가 그 소위 절집에 살고 있었어요. 절집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큰 스님이 와가지고 저 아이가 이 절에 있으면 이 절이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저 복 없는 아이를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지배를 보냅니다. 지배를 가가지고 그 소위 뭐 심부름을 보내서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아이가 지배를 가다가 막 그 소낙비가 내려져가지고 막 홍수를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 냇물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냇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냇물이 그 소위 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소위 나무 덩치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 덩치에 개미가 수백 마리가 모여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걸 건져준 거예요. 건져주고 지배를 가다가 그 나무를 이제 물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 개미를 건져주고 다시 발길을 터덜 돌려 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집에는 못 가고 절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복 없는 아이를 집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왔거든요. 네. 똑같은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가 관상이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 없는 아이가 갑자기 복 있는 아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수위 밑에 있는 스님이 어찌 똑같은 아이를 가지고 아까 갈 때는 복 없는 아이라고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복이 있는 아이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 사실은 제가 집에 가다가 소낙비가 내려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나무 덩치에 그 개미들이 수백 마리 모여서 그 소위 떠내려가길래 그걸 건져주고 왔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걸 들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 수많은 생명을 건져준 공덕으로 그 잘못되어진 부분이 관상이 바뀌어서 좋은 관상이 됐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절에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어서 어떤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선근을 지면 그 관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얼굴을 손을 대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고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근을 지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취업에 복을 받는 날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자,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오직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증문즉설의 백미 순서입니다. 붓다로 가는 길, 월터 스님께 미니 법문 청해보는 시간이고요. 짧지만 그 안에 스며있는 긴 여운의 가르침,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로 스님께 법문 청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숙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야행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보기 위해서 기와집이 있는 마을도 가봤고 초가집이 있는 마을도 가봤어요. 근데 그 초가집이 있는 마을 중에 아주 운막처럼 아주 가난한 집에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운막 속에서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정겨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사나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손자들은 볏짚을 가리고 있고 소위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있고 아이의 엄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웃음꽃이 만발을 하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음이 나느냐라고 이제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그 운막의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이 가족과 더불어 한 부분에는 빚을 갖고 있고 한 부분에는 저축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뭔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이 기울어진 집에서 저축도 많이 하고 또 이 기울어진 집에서 빚도 갚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집이 도대체 뭘 하고 사나라고 알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별것도 없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 가서 당신이 어저께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빚을 한 푼 갚아가기도 하고 은행에 저축도 해서 살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내 부모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있으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요. 내 자식을 기르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크게 너무 자식 걱정, 미래 걱정까지 다 해가면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 자식 장가를 드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잘 기르면 그것이 빚을 갚는 거요. 그것이 바로 저축을 한다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현실 속에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